스루프 타임즈 2023년 5월 3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제목으로서 한국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다. 요거를 좀 이슈화를 계속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이 우주의 에너지를 저한테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KDI와 한은이 성장률을 하향 예측을 했고, 정부도 1.6%에서 더 내려가는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라고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이런 게 이제 그 핵심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KDI 연구원에서 경제계획 6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열면서 많은 과거의 기란성 같은 관료 출신들이 한국의 구조개혁을 많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의 해결책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렇게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고요. 그것은 결국 구조개혁 이전에 의식전환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타협은 전국에는 실패합니다. 이 타협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타협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은행장도 논의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공급자 중심에서 논의해서 수요자 중심 논의로 바꿔야 된다 하는 말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루프 타임즈나 스루프로 분석해서 계속 제가 외로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여기 와서 저의 콘텐츠가 희망이 향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원가 세계의 패러다임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 세뇌된 머리로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세계로의 의식전환을 희망해서 오늘도 내일도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성장을 선진국이 되면 다 저성장으로 가는 게 보통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더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해서 한마디로 중국을 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원가 세계는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입니다. 원가 구조가 그렇습니다. 내가 쓴 만큼 니들이 돈을 내, 그런 거니까. 그러나 시장 중심은 소비자 중심이니까 스루프 세계는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를 바꿔야 사람이 의식이 변합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부터 바꿔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윈이면 둘이면 끝나는 거냐? 아니다. 세 군데가 윈윈윈 해야 된다. 뭐냐 그러면은 이 납품자, 생산자, 수요자가 모두 만족하는 해결책을 스루프 패러다임으로 인식을 전환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선택과 행동이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는 국문으로 의식 전환이라고 제가 이제 번역한 용어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요 학문적인 내용들 좀 정리를 해 본 거고요. 여기에서 필로 사이언스 위키라는 데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리머리 같기도 하고 토끼머리 같기도 하고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진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어떤 법칙이나 이론은 표준적인 예제가 없다면은 경험적인 내용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표준적인 예제를 그 실전적으로 만든 게 스르프 분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는 그 끊임없는 콘텐츠로서 언젠가 어느 기업이 채택을 해서 외형적으로 원가 회계로 뭐 결산을 하더라도 의식 구조는 그 스르프 관점의 이 의식 구조로서 그 선택과 행동을 해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표준적인 예제를 제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그 조선 3사 할 때 좀 소개를 했습니다. 계약 부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수주 수주 그 그런 측면을 좀 취재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 뭐 연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은 원자재가 급등, 수출 악화, 제지사 속성 매물로 자 여러 업종에서도 제조업에서 결국은 우리가 저성장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6년째 수출량 감소하고 있다. 제지사는 영업이익도 급감했다. 이렇게 나오고 업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한솔 제주도 그 1분기가 이 영업이익이 78억 원뿐이 매출을 못 일으켰다 이런 얘기고요. 국일전자는 지금 그 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인수합병 신청서를 낸 상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전주페이퍼를 모건 스탠리가 58%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제 완전 주인이나 마찬가지죠. 이 모건 스탠리도 전주 페이퍼를 좀 팔아보려고 그랬는데 못 팔고 있다는 얘기고 또 모나리자 참 모나리자 그는 우리나라가 모나리자 하면은 그 화장지 이런 쪽에 또 유명한 데죠. 쌍용 B&B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좀 잘들 안 되니까 다 매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수출액은 뭐 조금씩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수출량 자체는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만큼 판매 가격을 그만큼 못 올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회찬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깔 있게 생긴 사람인데 대통령 빼곤 다 해본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우크라이나 도울 필요 없다는 이해찬 6.25 참전국에도 그런 말 할 텐가라고 반박하는 기사를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가 냈습니다. 러시아가 보복하지 않겠나 이런 짓을 겁도 없이 하고 있다. 내 생각엔 그래요. 그 미국한테 겁을 먹어야지 미국은 겁이 안 나냐? 나는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보다는 나이가 한 솔직히 2년 선배 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배입니다. 네, 선배예요. 아주 그 마음에 안 드는 선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관, 이런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이 무기 팔아 돈 번다는 생각은 못하는 족속이다라고 저는 폄하하고 싶습니다. 뭐 얼마나 운동권에서 뭘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장관 뭐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참 깝깝합니다. 객고동 한 컵 5,000원, 바비큐 한 동이 4만원, 또 지역 축제 바가지 논란,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군항제 주관사에서 자경비달업체 퇴출, 이게 5만원 돼지 바비큐, 진해 군항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 뉴스들이 나왔고, 이런 거 한 사람 가지고 5만원 받는다. 우리 동네에 요 정도 먹으면은 한
어, 만 원, 만 한 5천 원 비싸게 먹어봐야 요 정도 가격이고, 그 전이라는 것도 뭐 한 만 원 안짝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 시장에서 먹으면은. 그 이제 군항제 이런 데가 다 좌판 깔고 다 그 이 하는 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인들이 악덕 상인이라기보다는 주관사가 악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장사 자리를 공짜로 줄 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사야 자리세를 살 겁니다. 아마 그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워낙 그 자리세를 비싸게 받아 처먹으니까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더 있나. 그러니까 이런 축제 같은 데는 미국 그 무슨 어떤 축제 같은 데 가서 무슨 그 이 좌판 깔고 영업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구루마 끌고 와서 장사하고 뭐 이런 그 벼룩시장 같은 성격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릿세를 받을까요? 이거 분명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자릿세 받는다 여부를 분명히 저는 자릿세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그 추정을 합니다. 불량배들에게 영광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교 폭력 사태, AFP에서 뭐 이런 보도까지 내고 학폭, 미투, 우리나라 이 드라마에서도 뭐 글로리인가? 그 누구 우리 유명한 여배우가 그 아주 그 표정 없는 복수하는 거,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뭐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보통 그 우리는 그 여기 그 저기 그이 불량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일진이라고 그러죠. 그 일진의 나무 위키에서 이렇게 그 설명한 건 그렇습니다. 어, 음주 흡연 무단 결석 장거리 여행 등 이런 거는 아니죠. 저는 그 학창 시절에도 음주 흡연 뭐 무단 결석은 안 해본 한 적은 없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저기 학과 시간을 빼먹었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 단지 그 뭐 음주하고 흡연 정도 했는데 물론 이제 주먹질 싸움도 좀 해본 적이 있고 저도 그 뭐 나쁘다면 나쁜 짓도 해 나쁜 짓이라기보다도 자관 뭐 그 어렸을 때 얘기보다도 저는 일진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어쨌든 이게 혼자 힘이 아니고 무리를 지어 떼거지로 물로 달려서 사회적 신체적 위력을 과시하는 비행 청소년들을 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리를 져야만 힘이 생기는 건 맞아요. 이게 동물의 세계에는 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문명화된 인간이 이걸 어떻게 제어를 잘 할 거냐가 문제인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무슨 저기 비밀 서클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는 거는 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거는 또 아닌 성격이 유사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거. 여자애들도 그런 서클이 있다고 그러고 남자애들도 그런 서클이 있다고 그러고 하지만은 그런 서클에서 비밀 서클에서 그 오히려 대통령감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성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그 왕따 당하고 그 피해를 봤던 그 이런 그 여성분이 학폭 미투로 그 이렇게 한 취재가 된 모양이에요. 이런 것도 여성 운동의 하나로 나와서 정리되기보다는 이런 게 다 PC주의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또는 그 여성 페미니즘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좋은 방향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중국 우주로 첫 민간인 파견 준비한다. AFP 리도비치 에레트라는 사람이 취재한 얘기인데 그 우주로 보내가지고 양자 현상, 고정밀 공간, 시간 주파수 시스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검증 그리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30년까지 중국 최초의 유인 달 착륙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중국은 2011년 미국이 나사가 중국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 이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 이런 우주 비행사들은 전부 다 인민해방군 소속으로 훈련을 받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의 그 소개가 되겠습니다. 어, 뭐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베이징 시사로 중국 30년까지 유인 달 착륙 미국에 대한 국위 선양도, 우리나라 뉴스가 아니고 일본 시사통신이네요. 정한 2030년까지 그 달에 인간을 착륙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의 뉴스 보도를 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쏜 거죠. 이제 뭐 인공위성 정도 쏜 거니까. 덴마크 우크라이나에 26억 달러 더 계획, 젤렌스키 주요 기여 칭찬. 로이터 보도 내용인데요. 덴마크가 낙농 국가로 되어 있지만은 공업도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옆나라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가 이 상업 중심주로서 이 종교의 또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 네덜란드, 덴마크 쪽이 그렇게 해서 발전된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배웠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179억 크라운, 25억 9천만 달러를 원조 지출을 늘 계획이다. 인구가 600만 명이면 서울시 인구보다도 안 되는 데인데 10억 달러 규모의 기금까지 설립했다. 그리고 이번 주 안토니 브랭컨 미 국무장관이 덴마크의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방문하기에 앞서 발표되었다. 덴마크가 이렇게 이제 발표했다는 얘기예요. 브랭컨이 이제 거기 북미가 아니고 북유럽 국가를 방문하기 전에. 그리고 사임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는 뭐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요구하고 관련해서 핀란드는 나토에 이미 가입을 했고, 스웨덴은 합류하기를 좀 희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 사람이 덴마크 이 총리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이제는 뭐 여성 지도자들이 꽤 이제 많이 눈에 띄네요. 이탈리아도 현재 그렇고, 요것이 이제 전부 다 PC주의에서 나온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녀 평등이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비평가들이 디스토피아 악몽이 될 것을 우려하는 1조 달러의 유토피아 거대 도시인 네옴에 대한 최근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자, 사우디 왕세자는 자관 긍정적인 측면으로 계속 추진하고, 비평가들은 이거 디스토피아가 될 거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게 뭔가 조감도를 그려놓은 모양인데, 자관 길다란 일, 어떻게 이런 착상을 어떻게 했을까? 참, 이미 뭐 여러 번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관 이 잘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 플랜을 비전을 좀 제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네옴시티가 이루어진 데는 이렇게 경관도 있고, 또 이런 또 보기 좋은 경관도 있고, 가까운 홍해에 또 이렇게 바다를 또 즐길 수 있다, 이런 걸 또 얘기하고 있고요. 요런 이것도 뭐 장관 이 휴양지 같은 이런 식으로도 좀 할 계획이다, 뭐 이런 거를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AFP, 상하이는 100년 만에 가장 더운 5월의 날을 무더위로 보내고,
요런 뉴스를 보면은 최근 우리나라가 한 어저께까지인가요? 그 이틀 동안 아주 제가 쓰는 표현으로 속절없이 이틀 동안 계속 비가 쏟아졌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완전 여름에 이제 장안 소대나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장안 양산 쓰고서 이렇게 뙤약볕을 걷는 중국 샹하이 이 젊은 여성들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하는 건데, 저는 가끔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이 더위가 곧 찾아오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상대적으로 축복받은 땅으로 정착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추운 지방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운 지방도 아니고 어떻게 한반도에 딱 들어와서 살아가지고 사계절이 그래도 나름대로 확실한 데서, 그래서 또 축복받은 우리 이 한반도가 축복받은 땅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보게 됩니다. 반도체 부진하자 드러난 부실체력, 노동 유연성 강화해야 머니투데이인데, 우리나라 근로시간 줄어드는 거 그러지만 아직 OECD 쪽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일을 한다 이런 얘기고, 또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반도체 비중이 이제 갑자기 팍 떨어졌다 올해 4월 달에 이런 얘기고, 무역협회 부회장이 이그 수출 저하 뭐 이런 거에 이제 노동 생산성 문제를 들고 나왔네요. 그래서 한국의 주당 실근로시간이 2017년 42.5시간에서 2022년 37.9시간까지 떨어졌고, 실질 최저 시급도 2017년 6.82달러에서 8.76달러로 올랐지만 노동 생산성은 제자리에 멈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로 수요가 있는 날은 더 일하고 없을 때는 노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힘을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주 평균 일하는 시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요가 있는 날은 더 일 좀 하고 또 없는 날은 논다. 논다고 해서 1급 안 줄 거냐 이거예요. 노는 날은 무노동 무임금이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일단 일을 나오면은 일당을 줘야죠. 시급이 되면 정사원이 아닐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동 생산성, 노동 유연성이라는 것은 노동 생산성, 노동 유연성, 이런 노동 유연성을 제목으로 얘기해 놓고 노동 생산성을 얘기하는데, 이 노동 유연성과 생산성을 지금 왜 혼합해서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동 유연성이란 것은 자르고 싶을 때 자를 수 있는 게 노동 유연성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장사 안 되면 자르는 게 노동 유연성이고 미국식. 근데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는 조금 인본주의적인 게 아직 그래도 많이 남아 있죠. 노동 생산성은 자르고 싶을 때 잘라야 그 다음에 생산성을 유지하는 건데, 2차적인 문제거든요. 노동 유연성 다음에 오는 노동 생산성인데, 저는 그런 거죠. 회사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 노동 생산성을 따지면 안 된다. 전체 TOE 생산성을 도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는 제 견해이기도 합니다. 하나에어로 차세대 배터리 투자하는 이유, 2차전지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에 참여했다 해가지고 포지 낸드라는 데 또 투자를 했다 해서 잠깐 미국 벤처나 뭐 이런 데에 투자를 좀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나중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노 자동차와 미쓰비시 후소의 경영 통합, 모 회사 도요타와 독일 다임러 포함 4개의 기본 합의를 했다. 히노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 모양이네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히노의 2023년 3월기 결산 엔진 인증 비리의 손실로 사상 최대의 적자액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게 이 밑에 게 전년도면은 이게 이제 3월 말 결산기에
에, 이게 단위가 억엔이면 10억엔, 100억엔, 1000억엔, 1조 5천억엔이나 되네요. 음, 1조 7천억엔인데 이게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 어쨌든 이기 마이너스 1176억 엔이 영업 손실이 발생이 됐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근데 그게 인증 비리 신설이라면은 엔진 인증이다 그러면은 엔진 뭔가 효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폭스바겐처럼 거짓말 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밝혀진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한국 때리기를 시작했다. 전조, 환추 15 한국 비난기사 4편 동시게재의 진짜 목적이 뭐냐? 콘도 다이스케 주간현대 특별편집위원이 썼는데 중국이 행한 외교의 수정이라는 제목 하에서 이 우리 박진 외교 장관이 왕이 그 외교 수장을 만나가지고 지난번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중했으니까 의례상 외교 의례상 이번에는 시진핑이 네가 지금 한국에 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가서 아련을 했어요. 중국에 또 미국에도 물론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청나라와 조선왕조 시대까지는 명나라에 이어지다가 청나라가 이제 또 명나라를 먹고서 또 계속 이어진 거지만은 속국이었다. 시진핑이도 속국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중국의 황제님이 올 줄은 무슨 일이야?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속국이었던 놈들이 야 황제가 와라. 그러면 이제 시진핑 황제가 된 입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G7 정상회의에서 해가지고 이 한미일 쪽으로 우리가 기우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대 한국 플러스 일본의 구도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이버 차단했죠 중국이.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으로 파악한 기사를 4개나 올랐다. 사설부터 했는데 핵 오염의 보증을 줄 건가? 서울은 자기 양심에 닫아보라, 닫아보라. 요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증을 하러 간다. 뭐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가가지고 보증을 해줄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까는 거. 우리나라 야당이 하는 말 그대로 베낀 게 아니고 얘네들 하는 얘기를 우리 야당이 그대로 베껴서 얘기하는 것 같죠. 문재인 정권 시대는 중국 플러스 한국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었다는 구도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완전히 이 삐진 거죠. 한국 사회는 이토록 암흑하고 말하기 쉽기 때문에도 한다. 청소년이 고립 청소년하고 이제 이 방콕 방에 콕 박혀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데 이 글을 쓰는 특별 편집위원도 여기에 한국을 중국으로 대입해도 딱 맞아 떨어지는데 무슨 개똥 같은 일이 있냐? 왜 한국을 그렇게 폄하하는 기사들을 내보내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 때리기를 시작했다 전전아 일본식의 표현을 한글로 번역을 한 거겠죠. 한류에 대해서 알자지라 TV 5월 23일 날 기사를 인용해서 하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뭔가 논조를 수상한 논조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현재 넷플릭스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거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니? 니들은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오히려 그런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한류가 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제 관점에 따라서 예속이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환구 15인가 그거를 몰고 가는 거죠. 환추 15가.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이 비행기 문 연 상거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야만적이냐?
이런 것까지 이제 해가지고 지금 그 일본 언론 쪽에서는 뭐 조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글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중국은 귀문이라는 한자 뜻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통용되는 귀문이라는 게 뭔지. 이게 이제 사드 배치 때 이제 개피를 본 게 이제 그 롯데죠. 어, 그 한한령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관광객 줄고. 근데 핵심적으로 요즘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미국의 강렬한 대중 반도체 규제의 행방 해가지고 그러나 일본은 완전히 그 미국에 추종한다는 것을 표명했죠. 근데 지금 뭐 며칠 전 뉴스도 나왔지만은 뭐 한중 협력하기로 했다는 동 약속을 안 했는데도 지들이 먼저 상무부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때리고 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거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그런 의견을 미리미리 얘기했었습니다만 삼성하고 SK 결국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쓰는 용어가 요럴 때 이제 그 김정은의 용어, 북한 용어, 고난의 행군을 우리가 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없이 무슨 맨날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완화를 좀 해보자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중간에 그 낀 그 샌드위치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미국 측도 아니 중국 측도 미국 마이크론 제품 구매 금지하는 등 보복 정치 나서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도 좋게 해보자라고 뭐 말들은 했대는데 그리고 향후 삼성과 SK는 2016년 롯데처럼 언젠가는 중국에서 철수 압박이 없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 한 작년에도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 얘기하는데 그쪽 그 일본 그 특별 편집위원이라는 사람도 결국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번역이 된 것 중에서 그 한중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술배합진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그래서 이거 원어를 봤어요. 제가 일본어는 잘 몰라요. 한중 쌍방이 상호겠죠. 주장을 술배죠. 이게 술배 기술한다고 할 때. 술배 합 이거 일본 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합 다다케노 강가로. 그러니까 말의 합리화 같은 만큼의 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서로 그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 어떤 이 주장하는 그 포인트가 틀리고 말은 또 비슷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도 한국 경제도 함께 악화 요인이다. 동아시아의 불안한 전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국 간 대립의 격화는 일본에게 강 건너불이 결코 아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그 박근혜 언니가 중국 전승절에 가서 이 푸틴하고 바로 옆에 해가지고 주로 그 중앙아시아 다른 대통령들도 있고 하는데 완전 그 가까운 지근 거리에서 이렇게 참석을 또 색안경까지 끼고 그 선글라스 끼고 또 이렇게 이게 박근혜 언니의 가장 그 잘못한 치명타예요. 제가 봐서는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박근혜 언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미국 애들이 겉으로는 좋은 말 해도 대통령까지 탄핵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고 일반적으로 다 쉽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